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활용하는 포토샵 네 번째 시간으로 썸네일 구성 및 디자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은 최근에 많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입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또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썸네일 구성 및 디자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포토샵을 시작합니다 화면이 뜨게 되는데, 왼쪽에 보면 새로 만들기 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어지면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다양한 문서 사이즈를 또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영화 및 비디오에서 HDTV 1080p에서 1920 곱하기 1080 픽셀에서 72 ppi를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1920, 1080, 72 해상도, RGB 흰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가로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제작을 누르면 작업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하얀 화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내용이나 또한 주제와 연관된 이미지를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포토샵 디자인 강좌를 위한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5를 누르면, 자, 오늘 썸네일 이미지 디자인을 위해서 3개의 이미지를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는 포토샵 프로그램 배경 이미지고, 하나는 포토샵 로고고, 또 하나는 저희 얼굴이 나와 있는 스냅 사진입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거나 드래그해서 쭉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 3개의 파일이 상단에 이렇게 각각 불러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작업하는 창이라면, 두 번째는 포토샵 이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토샵 로고, 네 번째는 저희 얼굴이 나타나 있는 사진이죠. 자, 여기서 먼저 가장 밑바닥에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밑에 레이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오늘 갖다 놓습니다. 자, 포토샵 프로그램 이미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A를 누르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창으로 이동을 해갖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포토샵 프로그램 이미지가 이쪽에 복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레이어 창을 보게 되어지면 배경 위에 레이어 1으로 이 이미지가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는 기존의 작업창하고 사이즈가 딱 맞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 각 모서리에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데,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로고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샵 이미지로 이것 동일하게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를 눌러볼게요. 자, 왼쪽에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추후에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얼굴을 이제 옮겨갈 건데, 이 이미지 전체에서 그대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포토샵 프로그램 이미지가 이제 덮어 씌워지게 되어지죠. 레이어 개념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제 얼굴, 몸 이외에 나머지 부분을 없애고 제 얼굴 부분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레이어 부분에 보시면 배경이 있는데,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 앞에 있는 눈 모양을 지워주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배경 레이어가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되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눕기를 딴다고 하는데, 이 모양을 따게 되어지는 것인데, 눕기를 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배경하고 인물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을 때는 이 왼쪽에 보여지는 툴바 중에서 자동 선택 도구라는 걸 선택합니다.
자동 선택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이 배경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하게 되는데, 상단에 설정해 보면 허용치를 대략 30 정도를 둔 거를 볼 수 있죠. 클릭해 주시면 비슷한 색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아래하고 왼쪽 아래에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어지면 오른쪽 아래를 선택이 되어졌고, 왼쪽 아래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왼쪽 하단도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배경 전체가 선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이 배경이 지워지면서 그 배경이 있던 자리에 이 모자이크, 체크 무늬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체크 무늬가 있다는 건 보통 이 포토샵에서 배경이 없다, 투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점선이 싹 없어지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 이미지가 선택되어지죠. 자, 이미지가 선택됐지만 여기 배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물 그 부분만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죠. 다시 제목 없음 파일 작업창으로 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동 툴바를 누르고 이동 툴을 누르고 클릭을 상태에서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맞춰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이죠. 자, 약간 큰 것 같은데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이미지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T자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찍고 드래그를 쭉 해주셔서 영역을 대략 정해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넣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활용하는, 자, 일단 교회에서 활용하는 글씨만 컨트롤 A를 누르고 오른쪽 문자에 가서 대략 줄여주도록 할게요. 180 정도 놔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네요. 170, 조금 더 160. 네. 자, 그러면 글씨가 교회에서 활용하는 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포토샵은 별도의 효과를 줘야 되니까, 자, 이동 툴 누르고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이라는 글자를 넣어볼까요? 자, 포토샵. 자, 포토샵은 위에 글자보다 약간 크게 디자인하는 걸 볼 수 있죠. 220 정도 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씨를 넣었어요. 보통 근데 제가 글씨 넣을 때의 느낌과 여러분이 글씨를 넣었을 때의 느낌이 약간 틀릴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에서 활용하는 포토샵이라는 이 글씨의 폰트가 저 같은 경우는 에스코어 드림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료 폰트입니다.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여러분이 포탈,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셔서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걸 치시면 그것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에스코어 드림이라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 굵기를 또 1, 2, 3, 4, 5, 6, 7, 8, 9까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썸네일 같은 경우는 보통 글씨 굵기가 굉장히 두꺼운 게 한눈에 확 보이기 때문에 9 정도 제가 놓은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활용하는 포토샵을 색깔을 이제 약간의 차이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활용하는 색상을 클릭해서 약간 연두색 계열로,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포토샵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네 번째 썸네일 구성 및 디자인이 들어가겠죠. 자, 샵 04 네 번째니까, 자,
자, 썸네일 구성 및 디자인. 자, 이럴 때는 글씨가 이제 작아지니까 이동 툴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150, 140 정도. 줄 간격도 145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구성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글씨를 가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줄여볼까요? 컨트롤 T를 누르고 모서리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생겼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면 글씨가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포토샵 파일은 살짝 올려서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레이어 개념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자가 이 이미지 위에 있다 보니까 덮이는 느낌인데, 만약에 이 글자가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입체적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이 교회에서 활용이라는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쭉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밑으로, 인물 밑으로 글씨를 당겨주면 바로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글자가 뒤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포토샵도 살짝 당겨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이 인물 위에 있으니까 글자가 덮이는 느낌인데, 포토샵도 레이어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살짝 드래그해서 당겨줘서 아래쪽에 내려주면 이렇게 인물 뒤로 덮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인물 자체가 약간 비율적으로 커서 레이어 3, 인물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약간 모서리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당겨주면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하고 이제 텍스트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 타이틀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영상인가를 한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에서 활용하는 포토샵이 계정 가운데 재생 목록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이 전체 컨텐츠 안에 지금 영상에 대한 잠깐 간단한 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을 잠깐 다르게 해볼게요. 하얀색으로 더 눈에 확 띄게. 인물의 레이어 뒤편으로 약간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3, 즉 인물이죠. 인물의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릅니다. 2번 눌러요. 자, 그러면 이제 총 3개가 됐죠. 그런데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레이어 개념은 겹쳐지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뒤쪽에 있지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는 놔두고 그 밑에 레이어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향키로 10번을 옮겼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거, 더 뒤쪽에 있는 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 왼쪽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눈에 봤을 때 뒤편에 이렇게 레이어 2개가 양쪽으로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로 하면 이제 보기에도 흉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제일 3개 중에서 제일 밑에 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혼합 옵션이 있는데, 혼합 옵션을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의 메뉴 중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이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이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한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요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을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살짝 올려볼까요? 네. 작업창이 보일 수 있도록.
자, 그레디언트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줄 수 있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봤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게 너무 진하니까 너무 이제 눈에 튀잖아요. 그러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불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100% 돼 있는데 이걸 한 70 정도 해서 약간 연하게 이제 만들 수 있죠. 투명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오른쪽으로 갔던 거 클릭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혼합 옵션을 눌러보면 다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그레이디언트 오버레이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걸 다른 색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약간 진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 색깔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설정해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이렇게 색깔 선택한 부분 중에서 조그만 부분을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제 보는 거죠. 대략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나온 레이어도 불투명도를 한 7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럼 살짝 뒤에 포토샵 프로그램 이미지가 이렇게 배경이 비춰지면서 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색이 너무 진하다 그러면 불투명도를 한 50%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적인 느낌에서 좀 어두운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인물의 제일 상단 레이어, 제일 위에 있는 거, 인물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을 좀 조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 M을 누르면 이렇게 곡선으로 채도하고 색상을 약간 밝기하고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위쪽을 올려주고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주면 클릭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데, 조정을 해주면 밝기라든지 채도라든지 이런 것들, 명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됩니다. 너무 밝게 하면 이렇게 허옇게 뜨니까 아래쪽은 살짝 눌러주고 위쪽은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밝기가 틀려지죠.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설정이 또 있는데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썸네일을 구성을 할 때 전체 타이틀이 들어가고 이 영상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주제에 맞게 연결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각각 이미지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위치를 대략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글자하고 인물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색깔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오른쪽 레이어에서 지금 썸네일 구성 및 디자인이니까 그것에 마우스를 놓고 위에다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눌러서 혼합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획이라는 게 있어요. 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롭 섀도우라는 거는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연하게 하면 오히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획이라는 걸 선택해서 이제 거의 100% 까맣게 배경을 설정해주면 확인을 눌렀을 때 뒤에 게 잘 안 보이면서 완전히 덮여지면서 이 영상에 대한 소개가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 밋밋하다 그러면 여기 효과를 좀 줄 수 있어요. 포토샵 부분에 오른쪽 클릭해서 혼합 옵션 누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여기 이제 패턴을 줄 수 있죠. 패턴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느낌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율을 이렇게 높이면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이렇게 선명하게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이미지에다가 약간 줄여서 한 150%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밋밋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더 약간 스타일리시하고 또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바뀐 걸 볼 수 있죠. 네, 책 읽나도 비슷한 설정이죠. 아래쪽에 이렇게 배경 이미지 불러오고 오른쪽에는 이제 소개할 책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각각 설정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영상에 대한 소개, 즉 책 읽나에서는 책 제목과 저자와 이제 출판사가 들어간 이 부분에 이제 획을 두껍게 이렇게 줘서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했죠. 이제 각자의 어떤 디자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썸네일에서 중요한 거는 아주 아트적인 어떤 느낌, 그래픽적인 느낌보다는 내가 뭘 말하려고 하나, 이 영상에서 뭘 전달하려고 하나 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 디자인이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각자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 안에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 주제와 잘 어울리게, 감성적인 영상이면 감성적인 어떤 썸네일이 좋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좋고, 또 어떤 임팩트가 있거나 역동적인 영상이라고 하면 또 그런 주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썸네일 영상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없음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컨트롤 S를 누르면 이름을 줄 수 있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포토샵,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약어라든지 아니면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영문 전체라든지 이렇게 줄 수 있죠. 아니면 날짜를 주거나 0424 이렇게. 그래서 파일명을 준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여기 지금 작업한 거는 프로젝트 파일이니까 압축을 해서 JPG로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때는 컨트롤 S가 아니라 컨트롤 Shift S.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단 쪽에 보면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이 있는데 파일 형식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포토샵 프로젝트 파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JPG, 가장 많이 쓰는 이미지 파일인데 JPG 형식으로 클릭을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JPG 옵션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품질은 최고 10이 놓고 기본 형식 옵션은 기본으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장한 거를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올릴 때 이제 썸네일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썸네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썸네일을 영상의 이제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는 거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될 수도 있지만 원하는 이미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썸네일을 미리 만들어서 이제 파일을 불러와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명확하게 메시지, 내가 무슨 영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어떤 삶과 사역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